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옆에 있는 피해가에서 나온 코엑스 311 LT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전체 국가 GDP 중에 제조업의 비중이 제일 큰 나라가 어딜까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은 독일이나 일본을 연상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후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하면 우리는 되게 관광 쪽하고 금융, 그 다음에 의료 그런 쪽이 강한 나라를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제조업이 무척 활발하고 또 다양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 나라 제조업의 특징은 뭐냐면 국가가 강력하게 중앙 집권적으로 막 돈을 투자하고 뭔가 산업을 일으키고 막 돈을 풀어가지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 국가의 역할은 아주 최소한도로만 돼 있고 작고 강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돼 있고요. 대부분이 패밀리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이렇게 견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든다는 거, 그런 것이 있고 은행 융자를 별로 받지 않아요.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막 회사를 확장하고 그러다가 이제 불경기가 오면 대량 해고를 하고 그런 패턴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항상 직원 수가 비슷하고 하지만 기술 개발, 그 다음에 특허 그런 관련 연구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그런 산업 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넘버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기술 개발을 하면서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는 모습,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아마 향후에는 스위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도 작고 강한 기업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참고로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오른쪽 부분에 프랑스가 있고 이쪽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있고 또 그 위에 독일이 있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밑으로는 이제 이태리가 있죠. 제일 중앙에 베른이라는 이제 도시가 이제 수도 역할을 하고 양날개, 투 윙스라고 할 수 있겠죠. 양날개. 그래서 라이트 윙 쪽이 제네바, 그다음에 레프트 윙 쪽이 쥐리히입니다. 둘 다 시계 산업도 상당히 발전하고 공업도 발전한 도시인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네바는 프랑스어권 지역이고 또 쥐리히는 독일어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가 인근에 이제 리옹이라는 이제 거대한 공업 도시, 그 다음에 그 프랑스의 어떤 다양한 그 OEM 환경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프랑스 쪽하고 가깝다고 하면은 쥐리히 쪽은 독일어권 지역, 그러니까 특히 뮌헨하고 가깝습니다. 그것도 슈투트가르트하고도 멀지 않고 그래서 조금 성격이 다르고 제가 아마 이제 제네바 지역의 오디오 회사들은 제가 소개를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쪽 쥐리히 쪽에도 꽤 괜찮은 오디오 메이커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고 나중에 집중적으로 소개할 생각이 있고요. 쥐리히 쪽에서 그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솔루션이라는 앰프 회사가 쥐리히에 있고 그 인근에 있는 데가 호르겐이라는 이제 호반을 낀 도시인데 작은 도시입니다. 23,000명 정도 사는. 여기에 놀랍게도 두 개의 아주 유명한 오디오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가 FM 어쿠스틱이고 또 하나가 이번에 소개할 피해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쥐리히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스튜디오 장비 릴데크로 유명한 레복스 스튜더 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도 뒤져보면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또 상당히 강력하고 내실이 있는 회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하면은 우리는 주로 제네바 지역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쥐리히 지역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상당하게 멋진 브랜드들이 많다는 거, 이런 것을 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소개할 피해가 이 스피커 회사도 스위스 기업입니다. 이 회사도 40년 이상 기업 활동을 해왔고 조금씩 연구 개발을 통해서 지금은 상당히 정상급의 스피커 회사로 지금은 도약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제가 이 회사를 처음 접한 것은 한 20년 전인데 그때도 상당히 그 소리가 좋고 이 알루미늄 바디로 된 이런 인클로저
상당히 아름답게 생각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클래식 쪽에 또 아주 그 아름다운 흔히 미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쪽으로 강점 있는 스피커로 생각했는데 이 회사가 계속 연구 발전을 하면서 지금은 사실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고 또 그 각각이 에너지도 있고 해상도도 있고 그래서 꼭 클래식 팬들뿐 아니라 재즈라든가 팝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쓰임새가 높은 그런 제품으로 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쓴 리뷰들을 다시 읽어보면은 분명 그때의 피해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이 훨씬 더 진화하고 더 장점이 많은 그런 스피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가는 1986년에 스피커 기술자 쿠르트 슈오이크, 참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 레오 그레이너,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창업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스피커 기술자이고 한 사람은 디자이너. 그러니까 스피커 내부와 외부 모두 두 분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멋진 팀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는 초창기부터 우리가 흔히 리본 트위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AMT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의 그 드라이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리본 방식 혹은 AMT의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알루미늄 포일을 접은 상태에서 음성 신호가 오면은 마치 아코디언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같은 그런 진동판에 비할 때 표면적이 상당히 넓다는 거, 그리고 일반 돔 같은 경우나 콘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 운동을 해서 이제 앞뒤로 움직이는 거리가 좀 길잖아요. 이건 짧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음의 어떤 디스토션이나 왜곡이 좀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가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투명하고 해상도가 좋은데 또 아름답기도 한데 좀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중평이었는데 지금은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장착된 드라이버를 들어보면은 과거처럼 이렇게 하늘하늘하고 막 이렇게 그런 약한 음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펀치력도 있고 또 스피드도 있고 또 기존의 리본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아름다움도 같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피해가가 또 하나의 변신을 이룬 것은 그러니까 AMT에서 동축형이란 방식입니다. 보통은 트위터만 쓰는 경우도 많고 또 미드레인지를 쓰면은 위아래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이 회사는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가 트위터고 그 주변이 미드레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역과 중역이 모두가 다 그 AMT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커버하는 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 저역 쪽으로 보면은 450Hz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역이 약 한 50kHz. 혼 스피커 같은 경우를 아주 혼을 극단적으로 막 그 설계했을 때 보면은 그게 500Hz까지는 떨어집니다. 하지만은 그 혼이 20kHz 이상 올라가는 건 참 드문데 혼과 비교하면은 어마어마한 그 혼 스피커에다가 슈퍼 트위터를 붙인 듯한 이런 광대역한 소리를 재생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악기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1997년에 벌써 그 알루미늄 인클로저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루미늄 스피커라고 그러면 이제 서서히 업계 쪽에서 이제 눈을 떠가면서 크렐이라는 회사가 또 이제 시작을 했고 나중에 21세기에 들어와서 매지코라든가 YG 그런 회사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선두주자, 그 인클로저에 그 알루미늄을 쓴다는 거. 그리고 또 알루미늄도 사실 그레이드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너무나 매끈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저는 그 스위스에서 만든 알루미늄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높은 퀄리티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알루미늄을 썼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정말 소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현재 그 피해가는 사실 그 마스터 시리즈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제품들을 이미 만들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중고역 챔버랑 그 또 우퍼 챔버를 별도로 분리시킨 그런 제품들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마스터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이 회사가 이건 또 상당히 또 차원이 다른
일반 드라이버를 쓴 스피커들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소리를 들려줬고요. 그래서 그 마스터 시리즈에서 그 가진 노하우가 이제 코엑스 시리즈로 오면서 이 제품은 이제 코엑스 시리즈 중에 제일 작은 제품인데도 어떤 면에서는 그 상극기에 어떤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엑스 시리즈는 여러 종이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정도의 제품이 한 쌍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은 똑같아요. 다만 중고역에 들어가는 요 드라이버 요게 조금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상극기는 뭐 예를 들어 811이 있으면은 그 밑에 기종은 711 LTD 이렇게 LTD가 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고요. 그 다음에 611이 있고 또 511 LTD가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세트입니다. 두 세트는 모두 12V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북셀프 시리즈로 411이 있고 311 LTD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이버들은 611, 511 여기에 쓰이는 드라이버들이 같이 쓰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우퍼 수에서만 차이가 있고 스펙상으로 보면은 저역의 리스폰스가 아주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PA가 코엑스 시리즈의 아주 에센스를 내가 좀 한번 좀 접해보고 싶다. 대형기를 처음부터 사는 건 좀 무리거나 아니면은 이런 리본 AMT에서 나온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 궁금했을 때는 저는 요 311 LTD 이게 입문용으로도 아주 적당하고 또 한동안 메인 스피커로 활용해도 좋을 만큼 전체적인 스펙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 제품을 선정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 피해가를 우리나라 애호가들에게 소개할 때 상당히 적절한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 오른편에 있는 311 LTD 이 방식에 대해서 참고로 그 모델명에 코엑스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동축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축형으로 만든 스피커다. 그런데 탄노이 같은 경우에는 동축형이지만 그 거대한 그 10인치, 15인치 그 미드 베이스를 사용해 가지고 풀 레인지 형태로 이렇게 다 커버하는 데 반해서 이 스피커는 중고용만 이제 동축형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퍼를 첨가하는 식인데 이런 방식은 지금도 많이 쓰입니다. KEF에서도 쓰고 TAD에서도 쓰고 또 비엔나 어쿠스틱에서도 씁니다. 그러니까 동축형이라고 해서 다 타노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중고용만 쓰는 방식도 따로 있습니다. 우퍼는 시어스에서 특조한 이제 우퍼입니다. 그러니까 시어스 제품을 그대로 쓴 건 아니고 여기에 맞게 다시 또 개량을 했죠. 그래서 약 6인치 구경이 이제 한 발 들어가 있고 상극기로 가면 이제 2발을 장착한 모델도 있고 또 4발을 장착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퍼의 개수에서만 차이가 있고 요 제일 중요한 중구역 부분에 있어서는 상극기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거. 이게 이 스피커의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텐션 임프로브 모듈이라는 이제 방식인데 이건 뭐냐면 흔히 이제 내부 보강제를 쓸 때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 텐션 어떤 에너지를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그런 이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적인 것이고요. 아마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금속성 그 인클로즈를 사용할 경우에는 특정 대역에서 링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없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듣지 못하는 대역으로 내리든가 사라지게 하는 방식을 쓰는데 그러면서 TIM이라는 기술이 이런 인클로즈를 쓸 때 아주 그것과 연관지어서 좀 이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아닐까. 현재는 TIM2라는 기술이 나와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코엑스 시리즈의 인클로저는 딱 봐도 수요하게 만들어졌는데 전문적인 그 스위스의 공업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슈테판 휘를레만이라는 분이 이 스피커를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스위스 특유의 어떤 그 공업 디자인의 아주 수려한 맛이 여기서 느껴지는데 이건 전문 디자이너가 아무래도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렇게 루트 형태로 윗부분은 이렇게 일직선이지만 이렇게 망곡을 그리면서
뒤로 가면 좁아집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스피커 주변에 있는 정제파 같은 거 이것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는 형상이죠. 그 뒤에 보면은 이제 덕트가 작게 나 있고 그다음에 바이 와이어링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피커의 매력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나중에 바이앰핑 같은 것도 도전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알찬 내용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펙을 보면은 3웨이죠. 3웨이 북셀프 타입이고 뒤에 덕트가 있기 때문에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감도는 90dB 정도 합니다. 그리고 455ohm이기 때문에 약간 그 출력이나 댐핑에 있어서는 조금 앰프를 가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메이커에서 권장하는 출력은 20W에서 200W 정도인데 최소 100W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굴려보면은 물려보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대략 저역은 35Hz, 그다음에 고역은 50kHz까지 뻗는데 청감상으로는 뭐 35Hz 좀 이하 대역도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41cm고요. 무게는 15kg. 실제 들어보면 상당히 묵직합니다. 뭐 혼자서는 뭐 들 수 있는 무게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밑에 있는 스탠드처럼 스탠드를 어떻게 선별하느냐. 이게 또 이 스피커를 올릴 때 하나의 그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시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앰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렉트로 콤파니에트의 프리파워를 썼습니다. EC4.8 프리 EC4.8 NK2라는 프리앰프고요. 파워는 AW250R. 이거 다 신제품들이죠. 이걸 썼고 그 다음에 그 스트리머는 그 오랜도의 A20 이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곡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인상적인 거 3곡 정도를 제가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볼 곡은 이제 3곡을 선곡했는데 우선 첫 번째 곡이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1악장. 이것은 이제 안네 소피 무터 그분의 연주로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리본 트위터만 써도 제 경험상 가장 아름답게 악기가 나온 게 바로 바이올린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도 바이올린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서 클래식 들을 때는 바이올린을 꼭 하여튼 집어넣고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바이올린의 실제 소리가 어떠냐라는 그런 어떤 관점을 벗어나서 바이올린이 가장 아름답게 울리는 그런 드라이버는 뭐냐고 했을 때는 저는 첫 번째로 리본을 꼽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드레인지까지 리본이 돼 있잖아요. 역시 그 바이올린이 아주 투명하면서 예리하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두께가 얇지도 않아요. 청량한 가을 하늘 같은 느낌, 아주 상쾌한 느낌이 나옵니다. 이런 매력은 다른 스피커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매력이기 때문에 아마 이 스피커를 들으시면은 아마도 바이올린을 좀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리본이란 게 소리를 쉽게 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음성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스피커에서 바로 토해내는 듯한 뭐 이탈감이 좋다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런 면이 좋고 그다음에 의외로 무대에 펼쳐지는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정전용 스피커를 들을 때 스테레오 이미지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제 재생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마뉴엘 알바레스 트리오의 곡인데 You Look Good to Me. 이거는 대개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연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고 저도 그걸 많이 사용했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마뉴엘 알바레스라는 분이 이제 트리오를 조직해가지고 이 곡을 다시 연주했습니다. 구성은 좀 비슷해가지고 얼핏 들으면 오스카 피터슨이 새로 녹음했나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뉴엘 알바레스는 베이스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세션에서 연주했던 그 레이 브라운 전설적인 그 베이스 플레이어죠. 그분에 대한 헌정의 의미,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곡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만일에 이 그룹의 리더가 피아니스트였다면 오스카 피터슨의 포커스를 맞춘 그런 곡이 되겠지만 여기는 약간 베이스가 좀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연주를 아시는 분은 마뉴엘 알바레스 연주도 상당히 그 신선하게 듣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악기의 배치가 달라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오스카 때는 이 오른쪽 채널에 드럼이 있었는데 마뉴엘 때는 이렇게 왼쪽에 있습니다. 그 악기 배치도 좀 다른데 어쨌든 악기들의 위치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표현이 되고 잘 포착합니다, 위치를. 그리고 특히 그 저역도 아주 탄력 있고 빠르지만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피아노. 피아노의 흡인력이랄까, 터치 하나하나가 아주 그 눈앞에서 마치 그 연주하는 듯 아주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리본으로 쓴 그 중구역 드라이버는 이제 바이올린도 좋지만 피아노도 좋구나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했고 또 묵직한 저역과 베이스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탠드 바이 유어 맨, 칼라 브루니의 곡인데 아마 이 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가수 이렇게 노래를 못하냐, 저 가수 맞냐, 목소리도 좀 걸걸하고 허스키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박자가 틀리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음치도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허스키하죠. 여기에 프랑스 가수들에서 가끔 그런 면이 발견이 됩니다. 특히 영화 배우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고 얼마 전에 타계한 그 제인 버킨,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배우인데 그분도 노래를 좀 잘했는데 그분도 역시 목소리가 이렇게 텁텁해요. 그 다음에 60년대 아주 전 세계 남성들을 휘어잡았던 브리짓 바르도, 베베라고 그러죠. 그분도 그 음반을 냈는데 거기도 보면 목소리가 걸걸합니다.
어쨌든 그 목소리 자체가 아주 그 뭐랄까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거는 저는 이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큰 강점이라고 봅니다. 이 중역대에서 목소리나 바이올린 그런 악기들이 아주 확고부동하게 우선은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회사는 좀 그 음악에 대한 센스나 튜닝 포인트가 아주 그 제가 좋아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부분에 호감을 느꼈고요. 악기들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이제 점차 편성이 커지는데 밸런스가 좋고 악기 위치도 잘 포착이 되고, 그래서 현대 스피커의 아주 교과서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AMT 특유의 아주 화사하면서 빠른 반응의 어떤 중고음,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이 스피커의 큰 매력이죠. 물론 이제 외관도 아주 아름답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우리 그 애호가들이 사실 그 스피커에 대해서는 좀 편식을 하는 편이라 어떤 일정한 형태의 그 컨셉을 아주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또 중고 시장에서 또 제가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풀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스피커의 장점도 있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스타일이 다른 스피커도 한번 들어봤으면, 그래서 요 취미 영역인데 이걸 좀 더 다채롭게 하면 어떨까. 특히 그 평판형 같은 스피커를 접하기 힘들다면은 이렇게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스피커가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그 매력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Sometimes it's hard to be a woman, giving all your love to just one man. You have the bad times, and here I have the good times, doing things that you don't understand. But if you love him, you forgive him, even though he's hard to understand. And if you love him, oh, be proud of him, 'cause after all, he's just a man. Stand by your man, give him two arms to cling to, and something warm to come to when nights are cold and lonely. Stand by your man and show the world you love him. Keep giving all the love you can. Stand by your man. Stand by your man. 이상으로 이번에 이제 피해가의 코엑스 311 LTD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